이제 민준이는 제가 데려갈게요. 제가 엄마잖아요. 애 못 키우겠다고 100일도 안 된 애를 버리고 가더니 이제 와서 엄마라고. 전라남도 작은 시골 마을의 오일장 한켠에 자리 잡은 박영자 할머니의 떡집에서 벌어진 이 충격적인 대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영자 할머니의 떡집은 30년 넘는 세월 동안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쌀을 불리고 팥을 삶고 정성스럽게 떡을 만드는 모습은 이제 이영자 할머니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영자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단골 할머니들이 하나둘 모여들면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박영자 할머니는 언제나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외아들 성우가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은 생생했습니다. 병원에서 울려온 전화를 받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8살 손자 민준이의 목소리가 떡집 안쪽에서 들려옵니다. 성우가 떠나고 며느리 이수진이 생후 3개월 된 민준을 두고 사라진 지도 벌써 8년이 흘렀습니다. 그날의 일은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이수진은 아기가 태어난 후에도 제대로 돌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아기가 울어도 모른 척했고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해도 어머니가 해주세요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전 서울로 올라갈 거예요. 친구가 일자리 소개해준다고 해서. 그럼 민준이는? 어머니가 키워주세요. 전 정말 애 못 키우겠어요. 그리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의 말로는 이수진이 성호의 장례식 전부터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수진이 떠나기 전날 밤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더 이상 애 못 키우겠어요. 양육비도 기대하지 마세요. 저도 살아야 해서요. 그 짧은 문장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핸드폰 번호도 바꿔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박영자 할머니는 생후 3개월 된 손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민준아, 잠깐만 기다려. 할머니가 지금 떡 하나 싸줄게. 아직 어린 민준이지만 할머니의 일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항상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를 찾거나 떼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를 걱정하는 눈빛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떡집 수입만으로는 아이를 키우기가 빠듯했지만 박영자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떡을 만들고 장에 나가 팔고 집에 와서 민준이를 돌보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민준이가 웃을 때마다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특히 민준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처음 부른 말이 엄마가 아니라 할미였습니다. 그 순간 박영자 할머니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민준이는 정말 착하구나. 민준이는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할머니가 떡을 만들 때면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거나 때로는 작은 손으로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혼잣말로 흥얼거리는 전라도 민요를 듣고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귀여운 아이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맑고 청아한 음색, 그리고 나이에 비해 놀라운 음정 감각을 보였습니다. 민준아, 할머니하고 같이 노래 불러볼까? 네, 할머니. 떡집에서 울려 퍼지는 할머니와 손자의 노랫소리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작은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민준이가 부르는 판소리 토막소리는 어른들도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영자야, 민준이 진짜 잘한다. 목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고울까? 나중에 국악인이라도 시켜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박영자 할머니는 그냥 우리 손주가 귀여워서 하는 소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자 할머니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얼마나 큰 무대에 서게 될지, 그리고 그것이 8년 동안 잊고 살았던 과거를 다시 불러올지 말입니다. 민준이가 8살이 되던 해 마을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작은 손자의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8살이 되던 해 가을 마을에서는 매년 열리는 추수감사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축제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한 해 농사의 풍년을 감사하고 각자의 재능을 뽐내는 자리였습니다. 할머니, 우리도 축제 가요. 민준이가 두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떡집 일로 바빠서 마을 행사에 참여할 시간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마을 이장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셨습니다. 영자 씨, 올해는 꼭 오세요. 민준이도 데리고 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해야죠. 박영자 할머니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혹시 민준이가 아빠가 없다는 말을 들을까봐, 혹시 다른 아이들이 민준이를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의 기대에 찬 얼굴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가 가고 싶다니까 가보자. 축제 당일 마을 회관 앞마당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각종 음식 부스와 게임 코너, 그리고 무대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장기자랑이 펼쳐졌습니다. 와, 할머니, 저기 봐요. 민준이는 처음 보는 축제 풍경에 신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박영자 할머니는 그런 민준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답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무대에서는 마을 청년들의 밴드 공연, 아주머니들의 댄스, 할아버지들의 가요 부르기 등이 이어졌습니다. 민준이는 무대를 바라보며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들 정말 멋있어요. 그러게, 우리 민준이도 나중에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때 마을 이장님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어린이들도 무대에 올라올 시간입니다. 혹시 장기를 보여주고 싶은 어린이가 있나요? 몇몇 아이들이 손을 들고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태권도 시범을 보이는 아이, 동요를 부르는 아이, 춤을 추는 아이들이 차례로 공연을 했습니다. 민준이는 무대를 보며 조금 부러운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올라갈 용기는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너도 해보고 싶어? 조금요. 근데 무서워요. 그때 마을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영자네 민준이지? 어쩜 이렇게 컸을까? 안녕하세요. 민준이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준아, 너 노래 잘 부른다면서? 할머니가 시장에서 들어봤는데 정말 잘하더라. 아이고, 그냥 아이가 장난으로 부르는 거예요. 박영자 할머니가 겸손하게 말했지만 그 할머니는 계속 민준이를 격려했습니다. 민준아,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 한 곡 불러봐. 할머니가 응원해 줄게. 민준이가 주저하고 있을 때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영자네 민준이네. 이 아이 정말 노래 잘해요. 맞아, 맞아. 시장에서 들어보니까 어른보다 나아. 한 번만 들어보자, 민준아. 사람들의 격려에 민준이는 조금씩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해도 돼요? 우리 민준이가 하고 싶다면 해봐. 할머니가 여기서 지켜보고 있을게. 민준이는 작은 손을 꼭 쥐고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무대에 올라선 민준이는 처음에는 떨리는 듯 했지만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을 바라보니 조금씩 안정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이에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판소리를 불러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입을 열어 첫 소리를 내는 순간 축제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세 타령 중 한 대목을 부르는 민준이의 목소리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8살 아이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깊고 감동적인 소리였습니다. 어머나, 저 아이 목소리 좀 들어봐. 정말 대단한데? 이게 진짜 아이 목소리 맞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점점 자신감을 얻어가며 더욱 힘차게 소리를 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축제장에는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와, 민준이 정말 잘한다. 이야, 이 아이 진짜 재능이 있구나.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에 민준이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무대 아래 할머니를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영자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이렇게 대단한 아이였구나 싶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박영자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혹시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KBS 전주방송 총국에서 일하는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렇게 뛰어난 아이를 만날 줄 몰랐네요. 민준이 정말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냥 아이가 놀이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도 오랫동안 국악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해 왔는데 이 정도 실력을 가진 아이는 정말 드뭅니다. 김정훈 PD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민준이를 국악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볼 생각 없으세요? 요즘 어린이 국악 경연이 인기거든요. 박영자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아이고, 텔레비전은 무슨. 우리 같은 촌사람이 어떻게. 할머니, 민준이는 정말 특별합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박영자 할머니는 선뜻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민준이에게 해가 될까봐, 혹시 너무 큰 일에 휘말리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제 명함에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후 민준이는 여전히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사람들이 제 노래를 좋아해 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 우리 민준이가 잘했구나. 할머니, 그 아저씨가 텔레비전에 나가자고 했는데 정말 나갈 수 있어요? 민준이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며 박영자 할머니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것이 민준이를 위한 일일까요? 하지만 이 할머니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결정이 8년 동안 잊고 살았던 과거를 다시 불러올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김정훈 PD의 제안을 받은 후 며칠 동안 박영자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민준이의 재능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어린 민준이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될까봐 걱정이었습니다. 할머니, 많이 고민되시죠? 동네 이장님이 떡집에 들러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우리 민준이가 상처받을까봐. 영자씨, 제 생각에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준이 재능이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는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잖아요. 그날 저녁 민준이가 숙제를 마치고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텔레비전에 나가고 싶어요. 더 많은 사람들한테 판소리를 들려주고 싶어요. 민준이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박영자 할머니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가 하고 싶다면 해보자.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는 거 알지? 네, 할머니. 고마워요. 다음 날 박영자 할머니는 김정훈 PD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PD님, 민준이 출연하겠습니다. 정말요? 잘 결정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광주에서 예선 오디션이 있는데 함께 가실 수 있나요? 첫 오디션 날 박영자 할머니는 민준이 손을 꼭 잡고 광주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큰 도시의 방송국 건물을 보니 민준이도 조금 긴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떨려요. 괜찮아, 민준아. 평소처럼만 하면 돼. 할머니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게. 대기실에는 민준이와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대부분 부모님과 함께 왔는데 할머니와 온 경우는 민준이가 유일했습니다. 어머, 저 아이는 할머니랑 왔네. 부모님은 어디 계신 거지? 다른 부모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박영자 할머니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민준이가 잘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드디어 민준이 차례가 왔습니다. 무대에 혼자 올라간 민준이는 처음에는 긴장한 듯 했지만 곧 자신만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춘향가 중 사랑가 대목을 부르는 민준이의 목소리에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와, 이 아이 정말 대단한데요? 몇 살이에요? 8살입니다. 8살? 정말요? 이 아이 진짜 특별하네요. 1차 오디션을 무사히 통과한 민준이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해냈어요. 그래, 우리 민준이 정말 잘했어. 그 후로 2차, 3차 오디션을 계속 통과하면서 민준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시골 할머니가 키운 판소리 신동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고 조회수가 급속히 늘어났습니다. 할머니, 저 인터넷에 나왔대요. 동네 아이들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민준이도 자신이 유명해지는 것을 신기해했지만 여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판소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차 오디션을 앞둔 어느 날 박영자 할머니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8년 만에 듣는 이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영자 할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 지금 어디에 있어? 서울에 있어요. 어머니, 민준이 텔레비전에 나온다면서요? 인터넷에서 봤어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어머니, 제가 민준이 친엄마잖아요. 당연히 관심 있죠. 박영자 할머니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8년 동안 연락 한 통 없던 사람이 갑자기 왜? 어머니, 그때는 제가 어려서 그랬어요. 지금은 달라요. 민준이를 제대로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준다고? 어떻게? 제가 지금 유명한 음반사 프로듀서랑 결혼했어요. 강태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민준이 같은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박영자 할머니는 이수진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8년 동안 전화 한 통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도와주겠다니요. 수진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머니, 민준이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관리는 무슨 관리야? 민준이는 아직 어린아이야. 그래서 더 중요한 거잖아요. 어머니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전화를 끊은 후 박영자 할머니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수진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나이도 많고 연예계 일은 잘 모르니까요. 하지만 8년 동안 민준이를 버리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 행세를 하겠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4차 오디션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박영자 할머니와 민준이가 방송국에 도착했을 때 뜻밖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이수진은 마치 어제까지 함께 살았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화장도 정교하게 했습니다. 민준아, 엄마야. 많이 컸구나. 민준이는 이수진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 누구예요? 민준아, 엄마야. 엄마 기억 안 나? 이수진이 다가가려 하자 민준이는 할머니 뒤로 숨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강태성이라고 합니다. 정장 남자가 명함을 내밀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수진이 남편이고 음반사에서 아이들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할머니는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신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니, 민준이 응원하러 왔어요. 제가 친엄마인데 당연히 와야죠. 친엄마, 8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 이제 와서 친엄마. 제작진들이 지나가면서 이수진을 보았습니다. 민준이 어머니세요? 이수진이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일 때문에 서울에 있어서 어머님께서 민준이를 돌봐주셨어요. 제작진들은 이수진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런 사정이 있으셨군요. 오늘은 가족분들도 함께 응원석에 앉으실 수 있어요. 박영자 할머니는 상황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연 이 일이 어떻게 될까요? 민준이는 여전히 할머니 뒤에 숨어서 이수진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8년 동안 함께 살지 않은 사람을 엄마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수진과 강태성은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과연 이들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4차 오디션이 끝난 후 민준이는 최종 8명에 선발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수진과 강태성은 계속해서 박영자 할머니를 압박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시고 민준이를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방송국 로비에서 이수진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친엄마인데 천류는 무시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친엄마, 8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 이제 와서 친엄마. 천륜? 박영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그때 일이고 지금은 지금이잖아요. 법적으로도 제가 친권자예요. 강태성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법적으로는 수진 씨가 민준이의 친권자입니다. 할머니께서 돌봐주신 건 감사하지만 이제는 친엄마가 키우는 게 맞죠. 그때 박영자 할머니가 폭발했습니다. 애 못 키우겠다고 100일도 안 된 애를 버리고 가더니 이제 와서 엄마 천류를 운운한다고? 너 8년간 연락 한 통이 없었다. 애는 잘 크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한 번을 궁금해하지 않았잖아.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몇 번 말씀드려요. 그땐 저도 어려웠다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달라. 뭐가 달라졌는데? 어머니, 과거 일로 계속 그러실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요. 그때 민준이가 오디션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이수진을 보자마자 다시 할머니 뒤로 숨었습니다. 민준아, 엄마야.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미안해. 싫어요. 나는 할머니랑 살 거예요. 민준이의 단호한 말에 이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그동안 못해준 거 다 해줄게. 할머니, 나 이제 할머니랑 못 살아요? 민준이의 불안한 목소리에 박영자 할머니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후 박영자 할머니에게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수진이 양육권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경우는 제가 많이 다뤄봤어요. 박영자 할머니가 찾아간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8년 동안 실질적으로 양육하신 할머니께 유리한 증거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법정날 이수진 측 변호사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수진 씨는 민준이의 친생모입니다. 법적으로 친권은 친모에게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남편 사망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께 양육을 부탁했지만 이제 여건이 개선되어 직접 양육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박영자 할머니 측 변호사는 준비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판사님, 먼저 이 서류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이수진 씨의 가출 신고 접수 중입니다. 민준이가 생후 3개월이었던 2016년 4월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수진 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 내역입니다. 애 못 키우겠어요. 양육비도 기대하지 마세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민준이의 모든 의료 기록입니다. 예방접종부터 감기 치료까지 8년간의 모든 기록이 피신청인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 관련 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 입원, 초등학교 입학, 모든 서류의 보호자는 할머니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이수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신청인은 8년 동안 아이와 연락을 취한 적이 있습니까? 이수진이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취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한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8년 동안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이수진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박영자 할머니 측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판사님, 민법 제924조에 따르면 친권자라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친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8년간 완전히 양육을 포기했습니다. 이는 양육 유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피신청인 할머니는 법적으로는 후견인 등록을 완료했고 실질적으로는 8년간 민준이를 친자녀처럼 양육해왔습니다. 그때 판사가 물었습니다. 신청인이 지금 와서 양육권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수진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자녀에 대한 모성애 때문입니다. 그 말에 박영자 할머니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판사님, 그렇다면 왜 민준이가 유명해진 지금에서야 모성애가 생겼을까요? 신청인은 민준이가 방송에 출연하여 화제가 된 직후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이는 모성애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진이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 민준이가 그리웠어요.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박영자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이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민준이는 계란찜을 제일 좋아하고 벌레를 무서워해요. 친한 친구는 지훈이, 서준이고요. 요즘에는 축구에 관심이 많아져서 친구들이랑 축구하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판소리를 좋아하지만 가끔 힘들어할 때도 있어서 그럴 때는 억지로 시키지 않아요. 박영자 할머니가 민준이에 대해 줄줄이 말하자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신청인은 어떻습니까? 이수진에게 같은 질문을 했지만 이수진은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판사가 말했습니다. 민준이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민준이가 법정에 들어왔을 때 판사가 물었습니다. 민준아, 누구와 살고 싶니? 민준이가 박영자 할머니를 보며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요. 할머니가 제 진짜 엄마예요. 그 순간 이수진이 또 소리쳤습니다. 민준아, 엄마야. 엄마 기억 안 나? 민준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나요. 저한테는 할머니밖에 없어요. 판사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청인의 양육권 신청을 기각합니다. 피신청인 할머니가 계속 민준이를 양육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합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제가 친엄마인데. 이수진이 소리쳤지만 판결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나오면서 민준이가 박영자 할머니의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랑 계속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당연하지. 아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박영자 할머니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수진과 강태성이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법정에서 이긴 후 몇 달 동안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민준이는 다시 예전처럼 밝아졌고 방송 프로그램도 계속 잘 해나갔습니다. 최종 3명에까지 올라가면서 더욱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자 할머니도 마음 편히 민준이를 응원할 수 있었습니다. 떡집도 민준이 덕분에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영자야, 민준이 덕분에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네. 텔레비전에서 우리 마을 나올 때마다 자랑스럽더라. 마을 사람들의 응원도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을날 또다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떡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이수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한 옷차림도 아니고 진한 화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묶었습니다. 어머니,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너 여긴 또 왜 왔어? 어머니, 저 이제 정말 정신 차렸어요. 이수진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는 달라요. 민준이랑 잘 지내보고 싶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어머니, 저도 많이 반성했어요. 제가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수진이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민준이만 생각하고 살고 싶어요. 어머니가 그동안 고생하신 거 알아요. 솔직히 말하면 박영자 할머니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정신을 차린 걸까?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너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사는데? 지금은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제는 욕심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어머니,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민준이한테 정말 좋은 엄마가 될게요. 그때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이수진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준아, 엄마야. 엄마가 미안해. 이제 정말 좋은 엄마가 될게. 민준이가 박영자 할머니 뒤로 숨었습니다. 민준아, 엄마 이제 진짜 너만 생각하고 살 거야. 하지만 그날 저녁 동네 아주머니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영자야, 큰일 났어. 왜요? 이수진이가 또 다른 기획사 사람들이랑 만나고 있어. 내가 시장에서 보고 왔는데 민준이 얘기하면서 계약서 같은 거 펼쳐놓고 있더라. 정말요? 응, 분명히 들었어. 이번엔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 역시나였습니다. 이수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수진이 다시 왔습니다. 어머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박영자 할머니가 이수진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수진아, 너 어제 어디서 뭐 했어? 네, 별거 안 했는데요. 무슨 일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 너 어제 기획사 사람들 만났잖아. 이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또 민준이로 돈 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뭐. 너를 믿어보려고 한 내가 바보다. 어머니,
왜 그렇게 저랑 민준이를 갈라놓으려고 애를 쓰시냐고요. 민준이는 내 자식이야. 10달 동안 품고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 근데 너는 내 자식을 돈벌이로만 생각하고 있어. 이수진이 완전히 태도를 바꿔서 말했습니다. 됐고요. 민준이 출연료나 저한테 좀 주세요. 뭐라고? 어머니 말씀처럼 제 배 아파 낳은 제 자식이 번 돈인데 저도 그 돈 받을 권리 있잖아요. 이 정신 나간. 너 정말 끝까지 그럴 거야?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 자식 번 돈 달라는 게 잘못인가요? 박영자 할머니가 빗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여기서 맞아 죽기 싫으면 당장 나가. 이수진이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언젠가는 후회하실 거예요. 민준이 혼자 못 키우실 거라고요. 그래, 후회해도 내 손에는 안 맡긴다.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너 죽고 나 죽고야. 박영자 할머니가 빗자루를 휘두르자 이수진이 급하게 도망갔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수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영자 할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민준이는 최종 우승까지 차지하며 정말 큰 스타가 되었습니다. 각종 방송 출연 제의가 쏟아졌고 광고 제안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박영자 할머니는 민준이가 너무 바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너무 힘들면 언제든지 쉬어도 돼.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판소리 부르는 게 재밌어요. 그런 민준이를 보며 박영자 할머니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나이가 걱정이었습니다. 이제 이른이 다 되어가는데 민준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할 수 있을까요? 민준이가 20살이 되면 자신은 80입니다. 그때까지 민준이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요? 가끔 밤에 혼자 누워서 생각하면 무서웠습니다. 만약 자신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민준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 가서 이수진이 나타나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다시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민준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건강하게 사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면 그때는 민준이가 정할 일입니다. 자신이 강요할 일이 아니고요. 혈육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족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진짜 가족은 함께 울고 웃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박영자 할머니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저희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진짜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